안녕하세요. 공동체 IT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활동가를 위한 IT 가이드북 1장 활동가 실무 생산성 높이기 해설 영상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IT를 잘한다는 것, IT를 잘 활용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14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이 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선 페이지 14쪽부터 16쪽 가와 나 단락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를 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 질문은 외국어를 잘하는 건 어떤 것일까요? 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고 적절히 필요한 걸 표현할 수 있게 되면 어느 정도 외국어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높은 기준을 가지고 내가 아주 유창하게 모든 경우에 고급스럽게 말하지 못하니까 내가 외국어를 못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IT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IT도 내가 못하는 게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몇 가지 그 무력감을 느끼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상황에 처했을 때 역시 나는 IT를 못해 이렇게 너무 자괴감을 많이 가지세요. 뭐 생각은 자유지만 우리가 외국어에 자신이 없으면 외국인들과 대화할 기회를 아무도 무의식적으로 피하게 되고 그러면 점점 외국어가 늘 기회가 없어지는 것처럼 IT에 대해서 내가 못해, 난 IT랑 안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자꾸 IT 문제를 경험을 쌓고 지식을 얻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게 생기죠. 그래서 내가 IT를 잘한다, 못한다 이걸 우리는 현재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없잖아요. 언젠가는 뭐 체크리스트 같은 걸 만들어서 본인의 역량을 체크해서 점수나 어떤 뭐 등급 혹은 뭐 어떤 캐릭터 같은 걸로 설명할 수 있는 걸 만들고 싶은데 아직은 그런 게 없어서 몇 가지 좀 이 정도면 할 수 있는 거다, 이 정도면 잘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를 좀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선 14페이지, 16페이지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4페이지. 자, 잘 활용한다 어떤 것일까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프로그램 기능이 10개가지가 있으면 그냥 2가지만 잘 알았어도 80%의 경우에 이걸 잘 쓸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10가지 중에 6, 7 이상을 알지 않으면 우리는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 20%만 잘하고 그 20%가 해결하는 못하는 소수의 일들은 기술 외적으로도 해결 가능하다. 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IT를 못 쓴다 생각하는 이유가 나를 이렇게 움츠러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면 컴퓨터가 내가 작업을 막 하고 있는데 아리아 한글이나 엑셀이나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잘 다루고 있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멎었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지죠. 되게 무력해지죠. 혹은 다 문서를 만들었어요. 뽑기만 하면 돼. 갑자기 프린트가 안 나와. 내일이 정지가 됐어요. 이런 무기력함과 답답하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화가 나고 역시나 IT랑 안 맞아. 기술 따위는 인간을 행복하게 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폭주를 하게 되는데요. 저도 많이 그렇죠. 저도 사실 프린터가 안 되면 화가 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줄일 수만 있으면 그래도 조금 그런 느낌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문제가 생기는 거를 예방을 하고 줄이는 게 중요한데, 자, 우리 건강한 거 제가 좀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이 건강하게 해서 다 의사가 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병에 대해서 다 알아야만 건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음식 관리 잘하고, 뭐 물론 알아야 될 건 있습니다만 음식 관리 잘하고, 뭐 운동하고, 환경 잘 유지하고, 요 정도 몇 가지만 해도 대부분의 병이 예방되는 것처럼 IT도 마찬가지다. 몇 가지 원칙만 지키면 건강을 유지해서 컴퓨터 고장을 많이 줄이고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좋은 것을 먹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얘기인지 정확히 와닿지 않을 수 있어서 화면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컴퓨터를 처음 설치하고 나서 흔히 설치해 쓰는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압축을 하고 압축을 푸는 프로그램, 이런 거를 많이 쓰시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R집 같은 게 있죠. 그렇죠? 자,
RGB를 검색해 보면 이렇게 RGB은 이스트 소프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지만 이렇게 이스트 소프트에서 이렇게 RGB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묶어서 R툴즈라고 이름 짓고 이거를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받지 말고 이런 데서 받으라는 얘기인데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요즘은 덜한데 네이버나 이런 데서 검색하다 보면은요. 제조사가 처음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은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블로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럼 그 블로그에서 올려놓은 선물 파일들 중에 의도치 않았을 텐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어떤 그 파일이 변조되어 있거나 설정 값들이 꼬여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걸 받아 쓰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 쓰지 말고 항상 이거를 만든 회사가 어디인지를 안 다음에 그 회사가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링크를 이용해서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첫 걸음이고요. 들어가 보면 이렇게 다운로드 버튼이 있죠. 이거는 이제 믿을 수 있는 그런 파일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RGB를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많이 좋아지긴 했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사용자의 권리를 약간 무시하고 자기들이 강요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RGB를 설치하려고 하게 되면은 이런 R 매니저가 먼저 설치가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예전보다는 덜하긴 하지만 이렇게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단계를 추가해서 선택권을 제약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보다 저는 다른 거를 추천드리는데 개인적으로는 RGB보다는 저는 뭐 완전 오픈소스 자유 소프트웨어인 7GB라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이게 가장 뭐 빠르기도 하고 믿을 수 있고 자유 소프트웨어. 근데 문제는 다 영어로 돼 있어서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요즘에 계속 타협점으로 반디집 같은 거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설치할 수 있습니다. 검색을 하게 되면 반디소프트라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공식 노트가 첫 번째 뜨죠. 구글 검색을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글 검색은 대부분 어떤 프로그램을 검색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제조사의 공식 다운로드 링크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이런 거보다는 구글 검색을 좀 추천드리고요. 자, 이거 클릭해 들어가면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제공이 되죠. 자, 다운 받아 보겠습니다. 다운이 되면 이거를 실행을 해서 설치를 진행을 해 주시고요. 자, 반드시 설치 나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책 내용을 좀 보면은요. 책 내용을 보면 자, 무조건 다음을 누르지 마시고 모든 체크박스를 찾아서 해제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기 다음이 아니라 동의 및 설치라고 강조되어 있는 버튼이 있죠. 얘를 눌러야 됩니다. 다른 거는 다 옵션이고 근데 여기서 보면 체크박스가 하나 있죠. 요거는 악성은 아니에요. 뭐냐면 보통 제가 이거를 쓴 이유는 이거를 하면서 다른 프로그램을 끼워서 설치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거를 빼라고 한 취지예요. 요거는 프로그램을 쓰다가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서 익명의 통계를 보낼 수 있겠냐라고 하는 부탁이죠. 하지만 안 해도 됩니다. 하는 게 그 인류 발전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만일 내 컴퓨터가 좀 간당간당한 것 같아. 그럼 이런 거를 해제해도 쓰는 대상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자, 보면은 항상 이 좋은 습관이 뭐냐면 이거 말고 얘 말고 누를 수 있는 게 뭐가 있나를 보시는 건데요. 얘 보면 뭐가 있죠, 그쵸? 얘는 설치 경로를 바꾸는 그런 애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바꾸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반디집은 악성에 해당하는 그런 옵션을 끼워 팔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얘를 누르면 설치가 진행이 되고요. 설치는 이제 금방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보면 이 RGB는 예전에 설치할 때 체크박스를 한 뭐 7, 8개는 해제해야 될 정도로 많이 끼워져 있었거든요. 자, 완료가 됐죠. 자, 그러면 한번 설치했던 거라 안 뜨는 건데 이 장면 나오기 전에 뭔가 확인창이 하나 더 떠요. 그것도 체크를 해제해 주셔야 되거든요. 자, 요거는 설치가 끝난 뒤에 환경 설정이에요. 환경 설정에서는 해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설치가 끝난 뒤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설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체크박스를 해제하는 건데, 제가
두 번 설치했더니 안 떠서 그렇지만 처음 설치할 때는 이 직전 화면에 뭐가 하나 뜰 겁니다. 그 체크박스를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책에는 모든 체크박스를 다 해제하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보면 이걸 다 해제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제대로 기능을 못해요. 예, 이건 아니고요. 네. 반드시 이걸 예로 든 게 전혀 의미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설치가 끝난 뒤 환경 설정이다. 얘는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딴 거 안 만지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설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닫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15페이지 1 좋은 것을 먹입니다에 대한 부분인데 좋은 예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악성 해시박스가 많지 않았죠. 이건 나중에 제가 다시 뭐 보충을 하거나 대체를 하도록 할게요. 자, 나쁜 것을 배출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아무리 조심해서 이렇게 체크박스를 해제해서 악성 끼워 팔기 프로그램들을 뺐다 하더라도 어떤 어딘가 모르게 또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거를 하는 건데, 자, 제어판을 들어가는 게 익숙하신 분들은 제어판에서 자, 앱에 들어가면 앱 및 기능에서 내 컴퓨터에 깔려있는 프로그램들을 찾을 수가 있죠. 네. 여기서 이제 불필요한 거를 지우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저도 잘 모릅니다. 이런 게 언제 설치됐지 막 의아해요. 예. 저는 이제 협동조합에서 행정 일을 좀 보다 보니까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깔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전 대부분 뭔지 압니다. 이제는. 근데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막 도대체 뭐가 뭔지 몰라서 지워야 되는지 안 지워야 되는지 모르겠죠. 그렇죠? 이럴 때는 자, 제가 책에는 적지 않았지만 이 14페이지 앞부분에 보면 제가 정리했어요. 우리는 모두 하위 99%에 속해 있고 내가 겪는 문제는 99%가 다 같이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검색을 그대로 해보면 나온다고 그랬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요 델피노가 뭔지 궁금하다. 그렇죠? 얘를 지워도 되나? 궁금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구글 검색창에서 그냥 델피노를 쳐보는 겁니다. 뭐죠? 델피노였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가 아래 한글이나 엑셀 같은 유용한 프로를 검색하게 되면은 어떤 게 나올까요? 자, 엑셀 검색합니다. 그러면 엑셀에 대한 자세한 정보, 공식적인 다운로드 링크, 그 다음에 엑셀 사용법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근데 만일 악성 프로그램이거나 지워도 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뭐가 나오냐면 대부분 제거해보자, 삭제적 이런 게 나와요. 자, 이건 뭐냐? 말씀드렸죠? 99%의 사람이 똑같은 고민을 하니까 다 검색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위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또 답도 올렸고 이런 게 먼저 올라오는 겁니다. 만일 델피노가 좀 더 문제가 없는 프로그램이라면 당연히 델피노 공식 제조사가 나오고 좋은 점들이 나오겠죠. 물론 델피노가 악성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만은 예를 든 거는 삭제를 해도 된다. 필요하면 다시 깔리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궁금하면 검색을 하시면서 이런 거구나 그럼 지워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델피노가 들어서 제거 누르면 삭제가 되겠죠. 근데 그래도 자신이 없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정말 검색을 해서 하나하나 보자 너무 겁이 나서 겁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 15페이지 제가 말씀드린 거 보면 요즘에 이런 구라 제거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한 번에 다 지워준다라는 거예요. 자,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구글에서 구라 제거기를 검색하셔도 되고요. 네, 그럼 바로 나오죠. 말씀드린 대로 구글은 보통 프로그램 이름을 검색하면 그거의 공식 사이트 가장 먼저 나오는 경향이 강합니다. 자, 얘를 눌러주시고요. 자, 가장 많이 접근한 사이트라서 구글 첫 페이지에 나왔는데 새 버전이 나왔대요. 그럼 새 버전을 클릭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7월 30일 날 올라온 게 최신 버전이네요. 여기서 내려보면은 자, 이런 거는 광고니까 조심하시고 내려보면은 여기에 요게 아이고 네, 자 검색하면 제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내려보면 여기 다운로드 링크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앞에 패스워드가 있어요. 이게 암호가 걸려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해 두시고
얘를 다운을 받습니다. 네, 광고는 살포시 무시해 주시면 되겠죠. 네. 자, 다운이 받았으면 폴더를 열어서 네, 압축을 풀어주십니다. 아까 반디집을 까신 경우는 이렇게 나오죠. 알아서 풀기 하면 자, 이렇게 암호 입력창이 뜨는데 이때 아까 복사한 테오스 미를 쳐주시면 돼요. 예. 이렇게 되죠. 이렇게. 네. 자, 확인 누르면 설치가 됩니다. 설치 압축이 풀리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 다운로드 폴더에 홈 구라 제거기라는 폴더가 나오게 되고요. 들어가 보면 두 가지 나오는데 대부분 다 여기서 64비트예요. 이걸 설치하실 일은 별로 없으실 거고 대부분 64비트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X64로 들어가셔가지고요. 네, 첫 번째 있는 구라 제거기를 더블 클릭으로 실행을 해주십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이렇게 나오죠. 네. 자, 좀 더 보기 쉽게 다른 거를 내려서 보겠습니다. 자, 발견된 구라들 27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구라라는 건 다 악성 프로그램 얘기가 아니라 지워도 무방한 프로그램으로 내가 지금 검색을 한 겁니다. 네. 얘를 그냥 딴 거 누를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게 좋은 게 실행만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인식을 한 다음에 그냥 모두 제거 한번 눌러주면은 얘가 알아서 제거를 시작을 하거든요. 자, 눌러봅니다. 좀 정신없을 정도로 막 이렇게 확인 버튼, 삭제할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막 이런 거 나와요. 예. 얘 누르면은 바로 제거됐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예. 지금 화면이 계속 이렇게. 예. 자, 그럼 이거 지우면 또 바로 다른 걸 지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안랩 세이프 트랜잭션이라는 걸 좀 지웁니다. 이제. 예. 세 번째. 예. 이런 게 계속 떠요. 또 얘 눌러주시고. 정신이 없어요. 요 화면을 제가 잠깐 바꿔야 되겠는데 잠깐만요. 제가 네, 이거 보시면 자, 방금 이게 떴고요. 다음 네, 제거 파일 시킨 대로 계속 하시면 돼요. 연속으로 계속 동시에 여러 가지를 지우기 때문에 정신이 없을 수 있어요. 네, 네, 네. 확인 막 엄청난 속도로 계속 지워나갑니다. 그래서 네, 정신이 없을 수 있는데요. 네. 뒤에 보면 또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네. 다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정신이 없죠. 네. 27개를 동시에 막 제거하는 정신이 없고요. 지금 벌써 10개를 지웠어요. 네. 이 구라 제거기는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실수 안 하고 대부분 믿을 만한 것들만 지워주니까 예. 걱정 마시고 그냥 믿고 다 예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녹화하려고 했는데 사실 제가 27개 구라를 설치하기는 어려우니까 이걸로 그냥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다 보지 않아도 되겠죠. 네. 하여튼 이렇게 되고 나면 프로그램 나도 모르게 설치되어 있고 나도 모르게 실행되던 그런 것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 성능도 좀 올라가요. 아무래도 그 눈에 안 보이는 데서 계속 돌아가고 있느라고 이 컴퓨터의 자원들을 쓰게 되는데 네. 쓰게 되는데 아이고 또 이것도 지워져 버렸네. 그 다음은 계속 이 컴퓨터의 자원, CPU 그리고 메모리 이런 것들 소모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삭제가 되면 딱 사용자가 시키는 것만 거의 좀 더 귀 기울이고 하게 되다 보니까 사람의 말이 좀 더 응답도 빨라지고 예, 하여튼 예, 대기 시간도 줄고 그런 좋은 효과들이 생깁니다. 이런 구라 제거기는 뭐 너무 자주 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저도 지금 이거 한 1년 만에 하는 것 같거든요. 네. 6개월에 한 번 정도 윈도우가 좀
임시 파일도 많아지고 성능이 저하된다고 알려져 있으니 뭐 반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네. 아이고. 정신이 없어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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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지우면 이제 다 지운 것 같습니다. 67개나 지웠나봐요. 뭐하나. 자, 다시 했습니다. 자, 재부팅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제 재부팅 하면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돌리신 다음에는 한번 재부팅 하시는 거를 저는 좀 권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냥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영상 촬영하는데 아마추어 티가 풀풀 나죠. 네. 자, 다시 네. 자, 다시 가이드를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방금 2번 한 겁니다. 나쁜 것을 배출합니다. 라고 돼 있죠. 자, 방금 같이 엄청나게 많은 걸 지워도 컴퓨터에 문제가 안 생기는 건 뭐냐면, 방금 지운 프로그램들은 다시 이거를 써야 되는 사이트나 이런 데 가면 자동 설치가 되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지워져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자, 3번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를 보겠습니다. 네. 이분 설명드릴 건 거의 다 됐어요. 이제 화면 보고 설명할 거는 거의 다 됐고요. 네. 요거는 이제 의외로 컴퓨터가 고장 났을 때 컴퓨터의 존재를 인식하다 보니까 자주 컴퓨터가 너무 불안하다, 고장 자주 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뭐 요즘 나오는 컴퓨터는 웬만해서는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되게 안정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다 스스로 감지하고 대비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 고장이 안 나요. 근데 고장이 나는 이유는 뭐냐? 컴퓨터에 들어가는 전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예. 첫 번째로 좋은 것을 먹입니다 해서 프로그램 예를 들면 하시는 전기도 해당이 되죠. 좋은 전기가 들어가야 이 컴퓨터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가 있는데, 의외로 많은 사무실에서 전기가 좀 불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전기가 좀 불안하다든지, 멀티탭, 안 좋은 좀 멀티탭에 너무 많은 거를 이렇게 연달아서 연결해서 많은 전류를 거기서 통행한다든지 이럴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전기가 불안해도 그 컴퓨터가 파워 서플라이라고 하는 전원 꼽는 데 있죠. 네. 그게 좋은 파워가 들어가 있으면 어느 정도 다 이게 좀 또 걸러지고 막아져요. 근데 대부분 단체들에서 컴퓨터를 저렴한 걸 사겠다고 하면서 좀 싸게 달라고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좀 일반적인 그런 이런 수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거나 아니면 뒤를 고민하지 않고 당장의 요구에만 응해줘서 컴퓨터를 파는데 급급하신 분들은 그냥 알았어 하고는 저렴한 부품으로 바꿔주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바꾸는 것 중에 하나가 요 파워 서플라이예요. 정식 파워 서플라이 가격이 뭐 6, 7만원 뭐 한다고 하면은 이거를 저렴한 거는 뭐 3, 4만원에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요 이유가 뭐냐? 제가 적은 대로 안전장치들을 제거한 그런 파워를 많이 공급을 합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전력 공급 장치라는 거를 파워 서플라이라는 걸 검색하게 되면 보통 정격, 정품 이런 말이 들어간 걸 써야 되는데, 물론 말로는 정품, 정격이라 해놓고도 싼 거를 파는 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런 비용이 뭐 7만, 7천 이런 걸 쓰셔야 돼요. 네. 이런 걸 아끼려고 너무 저렴하게 뭐 2, 3만원 이런 걸 썼다가는 뭐 문제가 되는 건데요. 네. 여기에 옵션이 있나 모르겠네요. 저렴한 낮은 가격 쓴다고 한번 볼까요? 네, 그럼 나오는 것들 중에 아마 그런 게 있을 텐데, 벌크 이런 게 있습니다. 벌크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안전장치를 뺀 그런 것들이에요. 자, 이런 거 벌크냐 정품이냐의 차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분해했을 때 들어보면 압니다. 정품 파워는요, 아마 안전장치들이 좀 있기 때문에 묵직해요. 무겁습니다. 근데 이런 벌크는요 아주 가벼워요. 덜렁덜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사고가 안 생기면은 별 문제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이제 조합 페이스북, 저희 페이스북 보면, 지금 바꿨는데, 상장 커버 이미지가 이걸로 오랫동안 돼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언젠지도 모르겠어요. 한 15년이 된 것 같은데, 그, 동두천에 있는 한 어린이집 돌보는 그런, 예, 그런 곳에서, 그, 그 서울에서 일하다가 이곳에 이제 내려가신 분이 그 지금의 X인 트위터로 컴퓨터를 기증해달라, 애들 교육을 하고 싶다는 걸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제가 당시 IT 정활동과 네트워크에서 좀 이제 좀 중간 역할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 소식을 전하면서 컴퓨터 좀 여기 기증하러 갑시다 좀 모아가지고 열 몇 대를 기증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그 장면인데요. 이때 이제 지금은 이제 이름도 기억이 가물가물한 한 분과, 이름은 아는데 만나지 못하는 이 한 분하고 같이 갔는데, 그래서 이렇게 신나게 컴퓨터를 이제 조립을 해서 갖다 드렸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틀 뒤인가 막 슬픈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뭐냐면 여기에 근처에 벼락이 쳤는데, 애초에 이게 기증받은 중고 PC들이 원래도 좋지 않았던 것도 있지만 대부분 파워가 정품 파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처에서 엄청난 고전압 전류가 흐르니까 이 여기 있는 그 기증한 열 몇 대의 컴퓨터가 한 번에 다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네. 말 그대로 사망을 해버렸는데요. 그래서 이 희망에 부풀어 있던 이런 분들이 큰 절망에 빠졌죠. 다시 한번 재차 제가 IT 장학동 네트워크에 얘기를 해서 다시 두 번째로 가가지고 일부지만 좀 다시 복구를 해드린 적이 있었고, 그 뒤로 이 오른쪽에 계신 이 분은 몇 번 나중에 알게 됐는데 개인적으로 가서 컴퓨터도 고쳐드리고 보충해드리고 교육도 교육도 하시던가,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 일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현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아까 말한 전기 시설, 사무실의 전기 시설 문제만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고, 파워만 좀 더 정품을 쓰면, 그러니까 2, 3만 원 아끼겠다고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지 마시고, 그것만 제대로 비용을 투자하시면은 웬만해서는 물리적 고장은 안 난다. 요즘 컴퓨터는. 네. 아까 위에 얘기한 나쁜 것들, 그러니까 악성 프로그램이 깔려서 고장이 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컴퓨터 물리 장치가 전나는 일은 요즘에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컴퓨터 본체 위에 이렇게 손을 딱 올려봤을 때 찌릿찌릿하는 그런 경험 하신 적이 있죠? 이게 뭐냐면 바로 이 남는 전류들이 지금 소화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네. 요즘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당장 쓰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지금 현재 그 정기적 불안정이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를 오래 쓰게 되면 컴퓨터가 망가질 수 있다, 수명이 단축될 수 있다, 얼른 조치를 해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세상과 어울리자, 적당히 업그레이드하면서 현재 사양에 맞춰가자는 그런 의미고요. 업그레이드한 내용은 2장에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만들거나 아니면 2장을 쓰신 분이 영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마지막으로 쓰던 사람만 쓰자. 네. 이게 그러니까 공용 PC를 두는 거는 되게 좋은 거긴 하지만 사실은 고장이 잘 나죠. 그렇죠? 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이제 부족한 컴퓨터를 여러 아이들이 쓰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나요. 물론 아이들이 이제 컴퓨터 관리에 대한 관심은 없고 막 쓰다 보니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여러 사람이 쓰는 컴퓨터는 고장이 잘 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자료를 다뤄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컴퓨터는 그 사람만 쓰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 지금 이 앞에 4가지 방법으로 만든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다. 네, 말씀드렸습니다. 나번 설명을 이미 드린 것 같아요. 아까 그 지울 프로그램을 검색할 때 해봤죠. 그 구글에 가셔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지워도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한번 검색을 해봤죠. 네. 이런 식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알고 싶은 단어만 쓰거나 삭제해도 되나요?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답이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통 검색을 할 때 내가 이거를 사전 이해를 가진 다음에 정확한 말로 검색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죠. 마치 외국어를 할 때랑 똑같습니다. 근데 기계한테 말할 테니까 겁나 큰 거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시면 되고요. 또 요즘은 또 챗GPT 같은 그런 게 많아지면서 더더욱 내가 사전 이해가 없어도 그냥 현재 떠오르는 그 질문, 생각, 느낌들을 그냥 쓰면 알아서 최적의 답을 찾아주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그대로 나만 경험했을 리가 없다. 다른 사람처럼 검색을 찾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검색을 많이 해보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번부터는 좀 설명드릴 게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드리지 않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더 궁금하신 내용은 영상의 댓글이나 저희 조합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이제 추가 영상을 우선적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우선 영상으로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생각은 좀 더 많이 자주 빨리 만들어서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좀 12월 연말 되니까 좀 그러지 못한 게 있는데요. 너무 한 편 한 편 잘 만들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단 쭉 만들고 나중에 뭐 업데이트를 하거나 새로 만드는 걸 가려고 하니까 적어도 12월 1월까지는 적어도 제가 만든 1장 3장 부분은 다 해설 영상을 만들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빨리 해달라는 독촉을 해주시면 제가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겠죠. 많은 피드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규 활동가분들 말씀드리면 응원드리고요. 활동가들의 IT 고민을 해결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